불교 정화운동을 이끌며 조계종의 근간을 세운 청담 대종사 열반 50주기를 기리는 달해제가 봉인됐습니다. 청담 스님 주석처 서울 도선사에서 거행된 행사는 후학들의 발길로 가득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수자 금우당 인각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범어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속리산 법주사가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지상 2층 3,391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말 완공됩니다. 제주 4.3 사건의 불독의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공개 증언하는 자리가 사상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추모 사업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제화가 강조됐습니다. 신라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 소리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경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정화운동을 이끌며 조계종의 근간을 세운 청담 대종사 열반 50주기를 기리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청담 스님 주석처 서울 도선사에서 거행된 행사는 후학들의 발길로 가득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그럼 다만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않고 알고 이 알 수 있는 바탕이 정정 이게 미리 뭘 알고 있지 않는데 우리 마음 미리 아는 거 무슨 지식도 없고 사상도 없고 무슨 격동기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총지휘했던 선각자이자 시대의 큰 어른이었던 청담 대종사. 청담 스님이 열반한 지 50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스님이 말년까지 주석했던 서울 도선사엔 조계종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자광 원행 대종사 등 고인을 그리워하는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정화의 운동의 일선에서 청정교단의 건설에 앞장서 마침내 외색불교 청산과 청정교단 형성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만공 대선사로부터 견성 인가를 받은 청담 스님은 독립운동 혐의로 심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는 봉암사 결사를 이끌었고 현재 청정교단을 건설하며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추모 달해제에 참석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청담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살려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와 종단과 도선사를 위해서 한 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든 종도들은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수행 정진하실 것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큰 다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불교 정화의 기수, 조계종단 재건의 주역 등 청담 스님을 부르는 수많은 수식어 중에서도 인욕보살이란 별칭은 지금 한국 불교의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불교만이 이 인류를 구할 수 있고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상 극락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종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도선사 주지 소임을 맡은 태원 스님은 문도 화합을 강조하며 호국 불교를 넘어 호국 사상의 실현 도량으로 가꿔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선사를 중심으로 청담 큰 스님이 가르침과 유지를 받들어 호국 참여 기도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며 청담 큰 스님의 대원력과 가르침이 후세의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을 하겠습니다. 청담 스님의 얼과 자취가 서린 삼각산 도선사엔 50주기를 즈음해 청담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 가풍 확립의 근간을 세웠던 청담 스님의 삶은 열반 50주기를 맞아 한국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교육 아사리들이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등 불교 원전어 확충에 한층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예 스님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교육 아사리 10년의 회고와 전망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예 스님은 한문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인 시대가 지났다며 원전 불전어에 대한 확충이 있어야 한국불교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시대 흐름에 따라 승가 교육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며 지난 10년을 회고하며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지역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한 사찰 30여 곳이 한반도 통일 사업과 남북 불교 교류 지원을 위한 평화통일도량 협약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광주 무각사 강설당에서 호남 지역 본말사 평화통일도량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민초본이 올해 3월 평화통일도량 조직사업을 시작한 후 4번째 진행된 행사로 호남 지역의 조계종 본말사 34곳이 동참했습니다. 오늘 우리 평화통일을 협약하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가 추진하고 또 진행하는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공감대에 갖기 위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확고히 평화 통일 도량식을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조계종 민추보는 전국 사찰 108곳을 평화통일도량으로 지정해 불자들에게 종단이 진행하는 통일 사업을 알리고 통일정토 구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11일 입적한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금우당 인각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범어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국 수좌들의 의지처로서 평생 선풍진작과 수행정진에 진력한 인각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불법성 구호에 맞춰 다비장 연화대의 거화 의식이 거행되자 인각스님의 법구는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속으로 한 줄기 연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대중들은 합장한 채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고 스님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의식을 지켜보며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지난 11일 입적한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금우당 인각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스님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어사에서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BBS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전국 선언 수자회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서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은 화두 참구는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이 일전어가 되었다며 인각 스님의 초지일관의 수행 풍모는 장군 죽배가 되어 성성적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각 대선사실 미화할 산하대지가 경계가 되고 깨달은 일 진찰찰이 비로의 전신이라 하였으니 한도인은 안약한다밀전 아직 생사 미망에 방황하는 사바 중생을 위해 따뜻한 사랑으로 속히 차원으로 발걸음을 돌리시어 화강전물하소서.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초도사에서 이제 더 이상 대방무예한 선지와 대기 대용을 볼 수 없게 되었다며 누구에게 교교의 진수를 배워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라고 고인의 입적을 애도했습니다. 금우당 인각대종사께서는 전국 수자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시며 선풍을 진작하셨으며 금우선언의 윤화로 계시며 금정사를 찾아오는 수자들을 제접하셨습니다. 푸른 성기가 빛나던 법체는 또렷하게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저물지 않고 시민의 설법이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수자회 공동대표 영진 스님도 조사를 통해 평생 조계 조정을 굳건히 지키셨다며 진정 납자의 표상이요 선문의 주인이라고 스님을 기렸습니다. 인각 큰 스님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화두를 잃지 말라는 스님의 사자우 아직도 귓가에 챙댕한데 올곧은 스님의 올곧은 모습의 스님을 따르던 혼합들은 고준한 활주 참선의 가풍을 도울 삼아 미래제가 다도록 현성성불 요익중생하겠습니다. 194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인각스님은 1970년 나홍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언에서 40여 년 동안 수선안거했고 조계종 기본선언 운영위원장과 전국선언 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으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충북 지역의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속리산 법주사가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어제 열린 기공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정상혁 보은군수 등 4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준공 예정인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지상 2층, 건축 전체 면적 3,391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국 산사 7곳 중 법주사가 유일하게 성보박물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애를 썼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도 앞에서 도암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인허가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완공될 때까지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서 관과 사찰 내에 추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불교계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공개 증언하는 자리가 사상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희생된 스님들에 대한 추모 사업과 불에 탄 사찰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탐나 성보문화원과 제주도의회 4.3 특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이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최대 아픔인 제주 4.3을 몸소 겪은 금붕사 주지 수암스님, 대원정사 회주 보각스님, 불교와 교육계 원래인 조명철 선생님이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수암스님은 4.3 당시 금붕사에서 희생당한 이성봉 스님을, 조명철 선생은 예비검 속에서 쓰러져간 원문상 스님을, 보각스님은 원천사에서 희생당한 고정선 스님을 증언했습니다. 증언자들은 해방 후 제주 지역에서 불교 혁신에 앞장섰던 스님들이 4.3 당시 대부분 입적하면서 이후 제주 불교계에 암흑기가 도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분들이 추진하던 혁신운동이 오늘날까지 있었다 하면 불교는 아마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분들이 그대로 해온 일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아마 제주 불교는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조명철 선생은 4.3은 근본적으로 시대의 아픔이지 좌와 우의 적대적 대결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특히 화합의 종교입니다. 화합의 종교입니다. 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그 불의사상, 이 불의사상에 의해서 바로 우리 불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하나 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길이 바로 상생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 증언마당에서는 4.3 당시 종교계 피해 가운데 90% 이상이 불교계였던 만큼 최근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제도화 방안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증언자들은 4.3 당시 희생된 스님 16명 가운데 후손이 없는 경우 추모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과 당시 회불된 37개 사찰의 재산 피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에 스님들이 그냥 무고하게 들어가서 가신 것이 아니고 상당한
그 열정을 가지고 포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정신을 보존하는 그러한 차원의 저는 4.3에 희생된 스님의 후손입니다 라는 주제로 처음 열린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 불교계의 사상 첫 4.3 사건 피해 공개 증언은 제주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강릉 등명 낙가사가 국난 극복과 국태민안을 발언하며 3년간 진행한 천불 조성불사를 회양했습니다. 등명 낙가사 천불 부처님 봉안법회에는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 원로의원 도후 스님 등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불국토로 장엄될 수 있는, 또 세상에 가장 고통이 소멸되고 또 우리의 원력이 다 성취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부처님의 원력, 위실력이 그대로 다 불상 속에 다 함께 함용되어 있는 겁니다. 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은 한 분 한 분의 지극한 마음이 모여 성취한 불사공덕으로 국태민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조계종 원로의원 도후 대종사는 청우 스님은 40년 넘는 세월을 등명 낙가사에 주석하며 불사와 수행기도 정진을 멈추지 않은 수행자의 표상이라며 천불 봉안을 축하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국사가 경내에서 제7회 나눔의 노래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소리꾼 장사익과 대중가수 우순실 등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 음악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도 객석을 100명 이하로 제한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양주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매년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축제를 열어오다 올해는 작은 음악회로 준비했다며, 2년 전 위례 상월선언에서의 목숨 건 정진을 회양하게 한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악회에서 호산 스님은 은평구 장학재단에 300만 원, 구산동 주민센터에 100만 원을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경기동부 교구 종무원장에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이 취임해 문화불교대학 설립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중 스님은 어제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봉행된 태고종 제11대 경기 동부 종무원장 취임 법회에서 경기 동부교구 문화불교대학을 설립해 지역 포교를 활성화하고 교구 산하 신도회와 장학회 결성, 종도 간 갈등 해소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동부교구가 한국 불교 중심에 우뚝 서서 종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심 교구로 불지 종가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선진 종목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사와 포교 사업에 많은 공적을 이뤄낸 현중 스님 취임을 계기로 경기 동부교구가 더 높이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중 스님은 30개 지방교구를 산하에 두고 있는 태고종의 첫 비구니 종무원장으로 남양주와 양평, 하남 등 경기 동부 지역 90여 개 사찰을 관장하며 수행과 포교를 이끌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신라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 전통 소리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쾌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을 본떠 만든 범종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타중합니다. 깊고 청아한 울림이 신종의 1250년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맑은 붕한 소리가 너무 듣기 좋고 듣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석굴암에서도 한번 쳐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애들이랑 같이 종 쳐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에밀레종 주조 과정을 알기 쉽게 사파로 전시하고 신라왕경 남문도 재현에 설치했습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이 경주 봉황대 일원에서 개최한 제9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현장입니다. 에밀레전은 그동안 첨성대와 월정교 잔디광장에서 열리다 올해 처음 봉황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봉황대는 성덕대왕 신종이 일제강점기 옛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질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안치됐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봉황대 종각에 있을 당시 성덕대왕 신종은 경주 읍성의 성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타종대 경주 지역민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법고와 운판, 모고도 범종과 어우러지며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라 음식 전시와 신라옷 체험, 한지공예 등 다양한 전통문화 전시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조성모, 설하윤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 공연을 비롯해 국악 한마당과 댄스 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이 사흘 내내 이어지며 경주의 늦가을 정치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에밀레 종소리가 전 세계에 메아리 쳐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종의 우수성과 신명한 장인 기술을 국내 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국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면 아름다운 전통등과 청사초롱 불빛이 봉황대를 물들였습니다. 불교방송 아나운서가 직접 축제 현장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음악을 내보내는 보이는 라디오 코너는 스튜디오를 직접 접하기 힘든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9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수한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쾌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주 봉황대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